안녕하십니까. 더 라이브의 오원종, 최욱입니다. 지금 영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 곡을 작곡한 영화 음악계 거장 엔리오 모리꼬네 타계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SNS에서는 음악으로 우리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작곡가가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 이 안타까워하는 글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자, 우리 더 라이브도 네. 마무리 지을 때, 헤어질 때 많은 분들이 아쉬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마이케이, 유튜브, 페이스북, 웨이브의 문 활짝 열려 있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7월 6일 더 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하루 가장 뜨거웠던 소식을 전하는 이슈 더 이슈 시간입니다. 인턴 브리퍼 활동 2개월 차에 접어든 KBS 탐사보도부의 강병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병수입니다. 네. 근데 도대체 언제까지 인턴이에요? 제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서. 아, 그렇습니까? 우리 보통 한 시청자이지. 3개월 정도 인턴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인턴이에요. 네, 남 걱정할 때 아니에요. 자, 장례 정리하고요. 네. 국내 코로나19 현황부터 좀 짚어보죠. 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48명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1명 더 늘었고요. 이 일일 확진자 수가 40명대로 떨어진 건 6일 만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숫자가 아닌데요. 지난 2주 동안 비수도권에서만 확진자가 3배나 급증했습니다. 오늘도 수도권뿐만 아니라 광주나 대전 등 전국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걱정되는 상황 속에서 좀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어로졸. 그렇죠. 이 코로나19가 공기 전파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32개국 과학자 239명이 세계보건기구의 이 공기 감염의 위험성을 경고한 건데요. 이들은 예방 수칙을 변경해야 한다고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비말에 의해서 코로나19가 전파된다는 건 다들 예.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손 씻기도 굉장히 강조했고요. 그런데 이 작은 크기의 비말도 이 수분이 날아가서 가벼워지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호흡기로 들어가서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공기 전염 가능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공기 감염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지만 네. 공기 감염이 가능하다, 이런 사실이 이렇게 경고가 되면서 밀폐된 그리고 밀접한 환경에서 직접 접촉 없이도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뭘 잘해야 할까요? 뭐 계속해서 마스크 잘 써야죠. 그렇죠. 너무 잘 당연한 알고 거죠. 계신데요. 이 비슷한 집단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마스크를 쓴 집단 그리고 안 쓴 집단 사이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인턴들끼리는 대화가 잘 통하네요. 네, 너무 소외시켜주셨네요. 알겠습니다. 마스크 네. 잘 착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까운 네. 최숙현 선수 맞습니다. 소식 준비해 오셨죠? 네, 이 철인 3종 경기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의 최숙현 선수가 이 수년에 걸쳐서 경주시청팀의 감독, 선배 선수 2명, 그리고 팀 닥터라는 사람에게 폭언, 폭행, 협박, 성희롱, 그리고 금품갈취까지 당해오다가 지난달 26일 부산 숙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최숙현 선수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 동료들 말에 따르면 한 달에 열흘 이상은 폭행을 당했다고 하고요. 예. 또 예를 들어 체중 관리 기간에 음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빵 20만 원어치를 새벽까지 먹고 토하기를 이렇게 반복하게 시켰다고 하기도 하고, 또 사용차도 불분명한 돈을 이 팀닥터라고 불리는 운동치료사 그리고 이 팀의 주장 선수의 개인 계좌에 지속적으로 보낸 사실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동료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한번 보고 오시죠. 복숭아를 먹고 살이 쪘다는 이유로 감독과 팀닥터가 술 마시는 자리에 불려가서 맞았는데 이미 숙현이는 맞으면서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빌고 있었습니다. 주장 선수는 숙현이 언니를 정신병자라고 말하며 서로 이간질을 해 다른 선수들과 가깝게 지내지 못하도록 막았고, 치료를 이유로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숙현이 언니를 극한으로 끌고 가서 자살하게 만들겠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동료 선수들은 거짓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나온 이 동료 네. 선수들은 이 경주시청 팀이 감독과 특정 선수만의 왕국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네. 특히 주장인 장모 선수의 처벌을 굉장히 원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몇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의 입장은 나온 게 있습니까?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는데요. 네. 이 자리에 이 관계된 감독 그리고 선수 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들의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감독으로서 관리 감독 그런 선수 폭행이 일어났던 부분을 몰랐던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는 제 잘못을 인정하며 그 부분에서는 사죄드리겠습니다. 폭행 폭언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이시죠? 말씀해 보세요. 네, 조사 중에 모든 사실을 성실히 조사를 임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같이 지내온 시간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일단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사죄할 것도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죽은 건 안타까운 건데 폭행한 사실이 없으니 미안한 건 없고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네. 뭔가 좀 말을 맞춘 듯한 그런 느낌도 드네요. 그렇죠. 이 보시는 것처럼 이 가해자들은 폭행 사실을 모두 다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폭행 당했다는 사람은 있는데 폭행했다는 사람은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최숙현 선수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까지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네. 도움을 요청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최숙현 선수는 이 경주시청팀에서 이렇게 가혹행위를 예. 당해오다가 결국 올해 초 부산시체육회로 팀을 옮겼습니다. 이 팀을 옮기면서 외부 곳곳에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흔적들을 제가 여기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2월 달입니다. 최 선수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요. 또 경주시청에 이 폭행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해당 민원이 담당 국장에게는 서면으로 보고가 갔고 또 경주시 부시장에게는 구두로 보고가 갔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가해자들이 뉴질랜드에서 전지 훈련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조사 자체가 좀 흐지부지 끝났고요. 네. 그렇지만 결국 이 2월 달에 대한체육회, 경주시 체육회 그리고 철인 3종 경기협회는 적어도 이 최 선수의 폭행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이어서 3월입니다. 3월에는 최 선수가 이 대구지검에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경주경찰서에서 2달 동안 가해자들에 대해 조사를 하지만 이 가해자들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기 때문에 결국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고요. 4월 달에 또다시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에 폭력 신고를 하지만 이 신고 역시 조사관이 배정된 뒤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6월에도 이 대한철인 3종 경기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또다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재진정, 다시 한번 진정을 하지만 마찬가지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쭉 일련의 시간들을 보면 듣기만 해도 되게 답답하실 텐데 네. 최 선수는 이 시간들을 겪으면서 주변 동료들에게 내가 죽어야지 이 사건이 좀 싸움이 크게 되려나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지난달 26일 최숙현 선수는 이 부산 숙소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네, 최숙현 선수가 이렇게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마지막까지 네. 도움을 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된 게 없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질의를 한번 직접 보시면 알 수 있을 건데요. 함께 한번 보시죠. 김규범 감독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고소가 정식으로 이루어지면은 그때 협조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전혀 몰랐습니다. 관리 소홀을 못했는데 회유라든가 뭐 그런 게 있고 본인이 그런 상태를 좀 얘기를 해주거나 누구라서도 얘기해줬으면은 그런 피해자 조치뿐만 아니라 강력한 우리가 대응 조치를 했었을 텐데 이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정보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 와가지고 보고를 하십니까? 참 답답합니다. 네. 아니 체육계는 뭐 제대로 상황 파악도 안 된 데다 여러 차례 진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듯한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많은 스포츠가 그렇겠지만 이 철인 3종 경기라는 스포츠 역시도 굉장히 폐쇄적이고 종목 자체가 선수도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전국의 철인 3종 실업팀이 12개밖에 안 되고요. 네. 거기에 속한 선수가 66명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런 사안들을 고발하려면 자신의 어떻게 보면 선수 생활을 걸어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외부에 알리기도 어렵고 또 알려지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최숙현 선수가 자신의 폭행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는 것은 굉장히 용기를 낸 건데 네. 어떻게 관계기관에서 즉각적인 조치 또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들을수록 더욱더 안타까운데 사실 그 체육계 입장에서도 최숙현 선수는 아주 훌륭한 선수였기 때문에 네. 이 보호받아야 마땅한 선수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최숙현 선수는 청소년 국가대표를 지냈던 굉장히 전도 유명한 선수였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는 운동을 굉장히 사랑했던 선수였습니다. 제가 인터뷰 하나를 찾았는데 한번 보고 오시죠. 긴 시간 동안 숨이 차고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었어요. 자긍심도 있고 참 훌륭한 선수인데 정말 우리 기억 속에 훌륭한 선수가 아니라 비극에 쓰러진 선수로 남을까 봐 그게 더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좀 제대로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네. 합니다. 이 최 선수처럼 경주시청 팀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경주시청 전현직 선수가 지금 15명 정도 달한다고 이렇게 알려졌고요. 네. 이에 따라 대구지검은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에 대한 특별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북도도 스포츠 인권 침해 조사팀을 만들어서 도내 실업팀의 이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체육계 폭행 사태 굉장히 많이 반복돼서 왔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병수 기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라이브 공식 코너 이제는 실험맨이 된 기분입니다. 이제는 하다 표절까지 해서 나왔습니다. 이른바 박씨도령 박지훈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목요일 박씨도사 코너가 시청률이 잘 나온다 해서 약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름이 다릅니다. 박씨도령입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네. 부끄럽진 않으십니까? 저는 복장도 하고 왔어요. 네. 그게 박씨도사 잘 조금 어울리세요. 좋습니다. 예. 이 코너가 자리를 좀 잡아야 될 텐데. 고정 줄 때까지 도전은 계속됩니다. 아, 계속됩니까? 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겉모습은 굉장히 무속적이고 우스꽝스럽습니다. 오늘 내용은 아주 무게감 있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총장입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이것도 또 따라해야 되네. 자, 오늘 고민을 가져온 첫 번째 손님 누굽니까?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습니다. 네, 그래픽까지 그대로 따왔습니다. 아니, 지난주에 낚시꾼 옷 입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오늘 이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이제는 좀 많이 알려졌습니다. 검언 유착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하니까 갑자기 전문수사 자문단 구성을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팀이 반발을 했던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대검하고 수사팀이 정면 충돌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걸 보다가 지금 얘기 나왔는데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네. 사실 이제 구조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피의자 한동훈 전 지검장 어떻게 수사할 것이냐. 그렇죠.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뭔지 정확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수사지휘권 검찰청법에 있는 겁니다. 제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일반 검사는 지휘하지 못하고요.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 지휘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거고요. 이전에도 이렇게 암암리에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뭐냐면 선배 검사가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이렇게 얘기돼서 밖으로 알려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밖으로 알려진 적은 드물고요. 15년 전이죠. 2005년 10월 당시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이것을 행사한 이후 15년 만에 두 번째로 수사 지휘권이 공식적으로 발동된 것입니다. 네. 자, 하나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거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수직 관계인 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건 맞습니까? 지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로서 근거가 있고 네. 예,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는 거는 법률로 근거한 정당한 행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청법에 그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은 뭡니까? 그 내용은? 일단은 두 가지를 지시를 내렸는데요. 예. 전문 수사 자문단 이제 그만해라. 중단을 지시했고요. 네, 장관이. 네, 중단을 가하면서 또 수사팀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의 등 상급 그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라라고 하면서 네. 나중에 수사 끝나면 검찰총장한테 보고만 하라고 지휘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한동훈 피의자가 검찰총장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합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를 너무 이렇게 과장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수사를 뭔가 덮으라는 게 아니라 더 잘하라는 의미의 지시였던 거죠. 제대로 수사를 해라는 지시일 가능성이 크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 지시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그날 자문단 소집은 중단했습니다. 근데 하나를 합니다. 네. 그 다음 날 검사장 회의를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사 지휘권에 대한 내용을 좀 받아들였는데 네. 뜬금없이 회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검사장 회의. 이거 뭐 어떻게 뭐 간부 검사장 그러니까 높은 엄청 간부들 높은 회의입니까? 사람들, 엄청 높은 사람들, 뭐 고등검사장, 예. 지방검사장, 검찰청 지검장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요. 사실 이런 거는 법상에 있는 기구는 아닙니다. 또 이거를 뭐 의결한다 해가지고 뭐 효력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 간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겁니까? 억수로 많이 높은 사람들을 불러서 예. 지금 회의를 했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법적인 의미는 없지만 일단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불러 모았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답니까? 지금 내용에 따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 회의에서 전문 수사단 중단, 그거는 그만하자. 자문단은 중단하자. 네. 다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면서 지휘 감독을 배제했던 부분, 이거는 좀 부당하다.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래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임 검사가 필요하다고 3가지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니, 그러면 얘기가 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뭐 수사 자문단 같은 경우 이미 이제 중단하기로 결정된 거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특임 검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간단하지가 않고요. 이런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임 검사 얘기를 하면 명분도 없고 그거 안 된다고 이미 먼저 얘기를 해버립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미 얘기를 했어요? 아마 특임 검사가 임명될 것을 예상한 것 같습니다. 특히 특임 검사 같은 경우는 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기관이고요. 예. 이 특임 검사를 검찰총장이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문제가 될수 법무부 있죠. 장관이 네. 수사에서 손 떼라라는 지시를 안 들은 꼴이 되어버릴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진퇴양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이거 서울중앙지검에서 네. 수사 그거 잘 하는데 그걸 또 왜 이렇게 이미 독립된 하는지.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내피셜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습니다. 자, 뭐 이제 박시도령이 나설 차례입니다. 자, 지나간 일 맞추는 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일을 맞춰야 됩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잘 뽑아주셔야 돼요. 네. 네. 자, 처음에는 분홍색 뽑으라고 되어 있네요. 박시도사 많이 보셨죠? 예. 네. 전문수사 자문단 중단. 첫 번째고요. 네.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조금 다르네요. 자, 좀 이따가 뽑아야 되는데. 이따가 아니 뽑아야 이거 설명을 해줘야지. 설명을 해주고 뽑아야죠. 자, 예. 요거는 뭐야 이거 전문수사 여태 나왔던 얘기인데 뭘 굳이 점괘를 봐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거는 뭘 만만치 않아요. 일단은 윤석열 총장이 쉽게 이렇게 결정을 못하고 법조 원로들하고 지금 얘기를 많이 듣고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문을 구하는 게 정말 몰라서 구할 수도 있고요. 뭔가 고민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 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전문 수사 자문단 이제 중단될 것 같습니다. 뭐 여태 그 얘기 해놓고 뭘 또 점괘를 뽑아.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이고, 아니, 안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네. 안 하겠다고 언론에 다 나왔는데. 자, 다른 거. 자, 한 개 더 가겠습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흰색 뽑으래, 흰색. 이게 중요합니다. 아이고, 얘기를 하면 어떡하죠? 자, 특임검사 요청. 여태 다 얘기한 회의 내용에서 거잖아요. 결론 난 거잖아요. 근데 명분을 축적을 한 거죠. 원로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명분을 축적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못할 것 같은데 특임검사 결국은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근데 뭐 이런 너무 힘이 빠지는데 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검찰에서 저러한 결론을 짓는다는 거 검찰총장이 이거는 일종의 여론전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요거는 일부 여론전 양상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고 알아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특임검사로 좀 가게 해달라 요청하는 거 읽고 뭐 제가 점괘를 뽑았는데 특임검사 바로 요청할 것 같아요. 내일 정도. 네. 그래요. 그리고 일각에서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이건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대구 고검까지 내려가서 끝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사퇴는 절대 없고요. 고민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최욱 씨 같으면 사퇴하겠습니까? 사퇴 안 하죠. 사퇴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임기가 또 보장되어 있으니까. 2년이거든. 1년 남았는데 뭐하러 사퇴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걱정했다 그래요. 박 변호사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 걱정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마지막 점괘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코너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자, 점괘를 뽑아보겠습니다. 점괘 또 있습니까? 뜨고 나왔어요. 네. 점괘입니다. 자, 코너 계속 갈 수 있을까요? 다른 코너를 또 짜겠습니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예. 박시도산 잘하던데 참 저는 좀 어렵네요. 표절 말고 좀 이렇게 참신한 거, 좀 창의적인 코너 좀 준비해 주시기. 훈수구단으로 다시 다 돌아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이제 무거운 이야기인데 이제 워낙 모양새가 우스꽝스럽다 보니까 이게 좀 가볍게 들리지 않았을까 걱정도 됩니다만 그래도 내용은 다 전달된 이해 것 잘 같습니다. 들어왔어요. 네. 쉽게 하기 위해서지 절대로 우스꽝스럽게 하는 이거 건 가벼운 아닙니다. 문제도 아니고. 가볍지 않습니다. 네. 예. 네, 늦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반기 나는 오늘부터 네. 출연하지 않겠습니다. 이죠. 제가 필요가 없어요. 1인 2역이시니까. 잘하시네. 네, 새로운 얼굴로 돌아온 내 꿈은 혼수왕 시간입니다. 당선 횟수 모두 합쳐 무려 11선, 평균 연령은 여전히 비밀. 정치 관록의 끝판왕들이 만나 어지러운 정치판의 한 수 가르쳐주는 내 꿈은 혼수왕입니다. 자, 친이계 맏형 이재호 전 특임장관, 동교동 막내죠.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또 반갑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오셨습니다. 네. 사실 그 남자들이 처음 만나면 하는 게 서열 정리거든요. 네, 그 두 분의 어떤 서열 정리를 좀 하고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육선이신데. 6선, 저보다 5선. 연배가 많이 선배님 되시요. 네, 아니 그 정치 임무는 누가 먼저입니까? 정치 임무. 제가 92년에 처음 했죠. 몇 년도에 했었어요? 나는 15대니까 96년. 정치론은 또 우리 의장님이 선배시네요. 아니, 저는 저보다 많이 국회도 많이 네. 선배로 잘못 알고 있었더니. 약 올리기 전법. 네, 내가 선배다. 네. 알겠습니다. 기싸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의장님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새로운 인물이 오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박지원 교수님께서 예. 국정원장으로 내정이 됐어요. 예. 이 소식은 언론에서 알리기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솔직하게. 귀뜸 안 하셨어요? 솔직히. 아니, 한 자리 가는 거는 짐작을 하고 있었지. 그냥 짐작 정도로. 그럼 이거 이제 결론 나고 제일 먼저 딱 생각했던 게 무엇입니까? 고생 좀 하겠구나.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게, 그럼 내 방송 다 날라가나?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내가? 네네네. 그렇지. 난
파트너니까. 파트너가 잘렸으니까 네. 팔자고 나야지. 그래도 그의 이제 박지원 의원님의 대적할 만한 또 우리 부의장님 모시지 않으셨습니까? 선수는 훨씬 높은데. 네. 어떻게 훈수 저희 프로그램 좀 보셨죠? 네. 자신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나왔었죠 여기에. 네, 오셨습니다. 평소에도 많이 봤어요. 재밌게 잘 하시던데. 아유, 고맙습니다. 아까 오다가 제가 박지원 후보한테 전화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청문회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재호 장관님 계신데 뭐 공부할 게 뭐 있습니까? 이재호 장관이 알아서 다 좀 얘기 좀 통합당에다 해줘야죠. 내가 그랬어요. 근데 이재호 장관님께서 좀 곤란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박 교수님하고는 또 진짜 형님 동생하는 맑은 사이잖아요. 근데 미래통합당에서는 뭐 국정원장 인사에 대한 비판이 아주 거셉니다. 뭐 편향적이다, 북한 비위 맞추기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통합당 비판에 야당이니까 야당이니까 예.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네. 동의하십니까? 이 비판에 대해서는? 뭐 내가 뭐 개인에 대해서 동의는 안 하지만은 또 야당이 뭐 그런 비판 안 하면 할 게 있나? 박지원 확실히 친분이 있으니까 애매하네요. 네, 친분이 있다 보니까. 박지원 교수님이 국정원장 가시는 거는 제대로 된 인사인 거죠, 그러면요? 네, 잘 하신 거죠. 왜냐면 지금 이제 시국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처한 것이 공경에 처한 게 남북 문제잖아요. 언제 남북 문제 뻥을 많이 쳐놔갖고 지금 수습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걸 메꾸려면 뭔가 북한과 좀 인연이 있는 사람을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괜찮은 인사다. 뻥을 하도 많이 쳐놔서라는 표현에 인상이 확 돌아가셨습니다. 또 어떻게 이거 어떤 의도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국정원장 내정. 그 정도는 말씀을 해야 그래도 당의 입장이 있으니까 후배들이 들이받지 않겠죠. 후배 눈치 봐서 이렇게 세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겠죠. 그래도 아까 박지원 후보는 혹시 이재호 장관님 이거 방송 끄길까봐 큰 걱정하시는데 그래서 걱정 마십시오. 내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아니 그럼 우리 의장님께서 이 청와대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를 좀 짚어줄 수 있을까요? 그거 처음에 이렇게 발표가 났을 때 속보 떴을 때 좀 멍했어요. 망치로 머리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하더라고. 이거 의외였군요. 네, 의외였어요. 그래서 좀 잘 생각을 해봤더니 참 정말 이게 절묘한 인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의미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세 가지 명리, 실리, 보험 이렇게 절묘한데 명분이라는 건 이제 전에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또 대선 때 문모닝 많이 했잖아요. 문모닝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면은 쓴다. 이게 얼마나 좋은 용병술의 모습입니까? 명분. 그다음에 실리는 또 이제 대북 관계를 또 박지원 후보만큼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죠. 2000년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그 과정 다 참여했고.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아까 보험. 이건 뭐냐면 이제 지금 미국 대통령 여론조사가 조 바이든이 12%나 앞선다고 나와요. 민주당에. 민주당. 트럼프 재선이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누가 당선할지 모르는 상황이죠. 우리는 이제 10월에 대선 있기 전에 한번 서프라이즈 미팅을 하자 북미 간에 그걸 위해서 지금 준비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 보험 효과가 있겠다. 왜냐하면은 조 바이든이 어떤 분이냐면은요. 과거 상원의원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만났는데 그때 이제 흔히 우정 표시로 서로 넥타이 바꿔매는 거 있잖아요. 넥타이 바꿔맸는데 그때 받은 김대중 대통령 넥타이를 지금도 한국 사람만 할 때 메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각별한 그런 또 존경도 있고 신뢰도 있고 그런 분이래요. 조 바이든 후보가요? 그러니 지금 비서실장 했던 우리 박지원 후보가 국정원장 되시면은 그쪽으로 또 인맥 뻗어나가기 좋죠. 그쪽에 실무적으로 그때 일을 다 했고. 그리고 또 클린턴 대통령 당시 2000년 6.15 남북정상할 때 클린턴 대통령 내외분도 지금 민주당의 원로 아니겠습니까? 다 이리저리 그분도 한국에 나중에 와서 참 칭찬도 많이 했던 분이고. 그래서 그런 인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박지원 그 후보가 국정원장이 크게 쓰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 미국 대선까지 좀 포석을 둔 인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야, 이거는 아주 처음 들어보는 해석입니다. 와, 아주 새로운 해석이네요. 아니 뭐 북한이나 미국이나 다 그 인맥들이 있으니까. 또 우리나라 국정원자라고 하는 거는 외국으로부터 정보를 많이 가져와야 되니까 네. 정보를 많이 가져오는 데는 그런 인맥이 중요하지. 제가 요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국정원장 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네. 되고 나서 첫 마디가 좀 잘못해갖고 뭘? 아마 야당인데 좀 씹힐 거예요. 어떤? 아니 그 국가에 충성하겠다 이래야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하겠다 이런 바람에 좀 스타일 좀 구겨버려. 장관님 그것은 그 말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준비하셨어요? 조마조마하셨군요. 그 말이 나올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네. 근데 볼 때 이 박지원 후보님이 워낙 일에 대한 의욕이 많은 분이잖아요. 이 더구나 대북 관계는 꼭 해보고 싶은 그 일이거든요. 평생 소원인데 그 일을 대통령이 딱 주신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좋으니까 그냥 속내가 페이스북에다가 대통령께 충성을 다한다고 나도 깜짝 놀랐어요. 민주사회에서 안 하는 얘기를 해서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참 순수한 얘기더라고요. 얼마나 고맙고 기쁘면 그걸 감추지 않고 그렇게 표현한 건데 그래서 내가 트위터를 봤더니 SNS에서도 분파들이 상당히 그걸 좋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포장을 또 잘 해주시네요. 그동안에 뭐 최근에는 조국 사태 이후로는 뭐 친정부적으로 돌았지만은 그전에는 야당 한다 그러고 많이 또 씹었잖아. 그러니까 많이 씹었으니까. 장관님 두 번째 주제가 준비가 돼 있거든요. 두 번째 주제 영상으로 먼저 만나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일당 독재, 폭주를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이 명사는 아니어서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늦기는 했지만 미래통합당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김정은이 1년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짓말 국정조사하겠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이 드디어 이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대여투쟁하겠다면서 뭐 이런저런 다양한 주문들을 여당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어떤 주문은 받고 어떤 주문은 받을 수 없는지 두 분이서 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문서를 좀 일단 보겠습니다. 통합당의 국회 복귀 주문서라고 해서 국정조사 세트 4개 국정조사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특검, 검언유착 의혹 특검을 하자. 그러면서 뭐 이 김현미 장관 해임, 공수처 재임 이런 식의 주문서를 냈는데 여당 입장에서 이 주문서를 보면 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주문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가지고 있는 돈도 없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먼저 해야 할 일이 순서가 원구성을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 부의장도 정진석 부의장 뽑아야 되고 또 이제 청문회도 해야 되니까 또 정보위원회 지금 정보위원장도 없고 위원도 없지 않습니까? 정보위원회 구성 빨리 해야 되고. 그럼 가능 여부를 하나씩 좀 볼게요. 이거는 받아들일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선 제 말씀을 순서가 오늘 뭘 했냐면 그 각 상임위 위원들을 냈어요. 그 조호영 대표님이 다 냈다고 이제 지난번 그 무효로 하고.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그걸 구성을 한 뒤에 이런 일들을 상임위에서 다뤄야 돼요. 먼저. 상임위에서 윤미향 의원 회계부정 의혹이 있으면 그것도 그 상임위에서 한명숙 총리 수사 의혹이 있으면 그것도 다 법사위겠네 이거는. 다 이게 이런 문제를 해당 상임위에서 다루고 그리고 나서 국정조사를 논해도 논하는 거지. 지금 상임위 구성도 안 돼 있고 또 청문회를 해서 빨리 국정원장도 뽑아야 되는데 그 정보위원회 구성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이 앞뒤가 순서가 틀려요. 지금 이거 가능하지가 않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런 일들 국정조사하는 것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당 뭐다 지도부 다 물어봐도 지금 그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했더니 국정조사는 블랙홀 같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 그 코로나 때문에도 지금 방역이 급하고 또 3차 추경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추경 집행도 해야 되고
해서 민생 문제 해결을 하는 걸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정치 주제들로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하게 나면 절로 다 빠져들어간다. 과거에 봤죠. 과거에 국정원에서 해보니까 전부 거기로만 관심이 쏠려가지고 이 블랙홀이 다른 그럼 요 주문 다 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냥 다 이것을 받을 수 없는 X. 통으로 X입니다. 그렇게 지금 통으로 지금 그럼 밑에 것까지 다 통으로 X죠? 지금 특검 의혹 이건 추미애 장관 해임을 해임권. 하라. 요 X. 추미애 장관 해임하라. 그 X. 추미애 장관 해임을 지금 해서는 안 되죠. 추미애 장관이 X. 또 김현미 장관 해임. 네, 이 부동산 실책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종부세를 올리는 걸로 지금 방침을 정하고 이제 세법 개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김현미 장관 해임해 버리면 부동산 이것도 안 된다. 갑자기 더 올라 버리죠. X. 자, 공수처. 공수처 재논의도 지금 공수처에 대한 논의를 다 맞춰가지고 공수처법이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 된다. 7월 15일부터는 그 법에 따라서 네, 아무것도 받을 거 없다. 자, 이번에는 장관님. 자, 그러면 미래통합당은 여기서 이쪽에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있습니다. 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미래통합당이 아니 우선 이걸 주문 다 넣었는데 이거 다 성공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야당은 원래 여러 개를 요구하는 그렇지. 거예요. 여기서 꼭 해야 될 거. 그런데 이제 원내 복귀하는 게 시점이 좀 늦었지. 좀 그게 아쉬워. 부의장도 선출하고 네. 상임위원장도 7명 갖고 오고 그러고 나서 대여 전략을 짜고 나서 복귀를 했어야 되는 건데 네. 그냥 뭐 맨손으로 들어가고 상임위원장도 하나 없는데 뭐 아무리 주장해봤자 막 주장이 하겠지. 네. 그런데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직접.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당 입장. 여당 입장에서. 여당의 입장에서 이 주에 어느 걸 받을 거냐. 네네. 나 요건 받아야 된다. 그거 하나는 받아야 된다. 윤명 의원권 관련해서는 받아라. 받아요. 뭐 받을 수밖에 없겠지. 왜냐 그러면 이건 여당도 부담이니까 지금. 여당도 여기에 대해서 약간 받는 듯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윤명 의원이 하도 그 빨간 줄은 치지 마시고요. 그래. 결짓을 많이 해갖고 이건 여당도 부담이니까 이건 받을 가능성이 그건 있고. 받을 가능성. 받아라. 여긴 뭐 이건 국정조사할 사안은 아니고 사안 이건 안 받을 거예요. 그건 아니고. 잠깐 저희 훈수들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빨리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받기 어렵고 그건 재판주의니까 받기 어렵고 뭐 재판부에서 이야기하자 그럴 거고 이거는 뭐 볼턴 회고록은 할 수 없는 게 뭐 볼턴 외국 사람 데려다가 뭐 증인 설 수도 없고 이건 좀 그건 X야. 받기 어려울 거고 X. 자, X. 자, 시간 없으니까요. 요거는 지금 어차피 지금 검찰과 법무부가 되게 붙었는데 테러가 없잖아. 테러가 없어.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받을 가능성도 있지. 받을 가능성. 테러를 열어줘야 되니까. 장관하고 총장하고 테러 열어줘야 되니까. 이건 뭐. 이건 억지야. 이거 원체 하긴 해임을 해야 되는데. 당장 해야 되는데 부동산 문제. 엉마로 만들어놔서 근데 한번 정부가 잠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건 뭐 다시 논의하려고 이것 때문에 지금 이때까지 난리 쳐놨는데 이게 지금 이건 아니야. 이거 갖고 지금 법도 통과됐으니까. 여당이 이거 갖고 사는데 시간도 없으니까 안 됩니다. 저희가 이 코너 나는 엑스트로 조금 쳐놓은 거는 가능돼 있다는 이야기야. 이 코너 초유로 저희가 훈수를 모두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산서 요 정도까지만 하는 걸로 알겠고요. 해야지. 아니 시간이 없습니다. 늦은 시간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더 라이브 시간이 없어요. 시간. 라이브.